반갑습니다. 자, 보기만 해도 좋습니까,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농담입니다. 자, 뭐 좀 잘 쉬었습니까? 네. 저번 주에 쉬었습니까? 네. 수업했습니까? 네. 내만 쉬네. 자, 그래서 공식법 열심히 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저번 주에 했던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복습을 다 할 거 아니고, 그죠? 그 중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제 행정처분, 그 다음에 뭐 벌칙 같은 거 이런 거 막 했었잖아요, 그죠? 사유들은 안 했고, 그냥 이제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좀 중요한 내용들이죠. 사유 빼고는 다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고, 일단은. 자,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처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아시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이 이제 세 사람이, 법령을 위반하죠. 그러면 그에 대한,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받는 것이 행정처분인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러한 행정처분을 누가 한다고 했습니까? 누가? 그렇죠. 그 자격을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합니다. 그 각 행정기관의 고유권한에 있는 거죠. 자격증에 대한 행정처분은 누가 합니까?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격증은 시도지사한테 받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취소 정지 이런 거 하죠. 등록증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등록관청을 받았으니까 등록관청이 취소, 업무정지 이렇게 하는 거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국장한테 받았죠. 그러니까 국장이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 행정기관, 자기가 부여한 각 행정기관에서 이제 행정처분하는데, 행정처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 거죠. 취소 아니면 정지예요. 취소 정지죠. 자,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법에는 5가지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순서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서대로. 첫 번째가 자격 취소, 두 번째는 자격 정지, 세 번째가 등록 취소, 네 번째가 업무 정지, 다섯 번째가 지정 취소. 5가지죠. 자, 이 5가지가 행정처분이라는 걸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이제 자격 취소부터 먼저. 자격 취소는 누가 자격 취소를 하는 겁니까? 그 처분권자가 누구죠?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자격증을 준 사람만이 그 자격증을 폐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누굴 대상으로 합니까? 자격 취소는 공인중개사 맞습니까? 공인중개사가 누굽니까?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그렇죠? 예. 자,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다 대상자입니다. 예. 이 사람이 일을 하든지 간에 안 하든지 간에,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집에 놀든지 간에 일단은 다 대상자인 거예요. 자격 취소의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면 자격 취소를 해야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야, 또 끝까지, 그쵸? 예, 어떤 데 가면은, 해야 합니까? 해야 합니까? 물어보면 자꾸 할 수 있다, 이래 또 얘기하고 이러는데, 끝까지 따로 복습을 하고 오신 건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 특히 안 하잖아, 그죠? 복습을. 자, 그래서 이제, 기속이라는 거지. 할 수 있다 나오면 틀린 거예요. 자격 취소 할 수 있다는 틀린 거예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합니다. 사유에 이제 해당이 되면. 자, 그런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랑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합니다. 처분에 필요한 절차는 뭡니까? 청문이죠. 청문을 하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그 다음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자격 취소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사유만 이제 알아주시면 되는데, 자격증을 이제 취소 처분 받으면, 취소 처분 받으면은, 그럼 그 자격증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반납을 해야 됩니까? 자격증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처분 받으면 처분 받은 날로부터 며칠? 7일 이내에 자격증을 반납해야 되죠. 아니, 반납할 수 없다. 찢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반납할 수 없는 그 이유를 적어서 내야 됩니다. 그게 미반납 사유세예요.
그럼 찢어버렸으니까 미반납 사유서에 뭐라 적어야 되겠어? 찢어버렸다라고 적어야 돼. 찢어버렸다고 적는 게 맞죠? 만약에 분실해서 이렇게 적으면 그는 거짓 사유서를 제출한 거예요. 그럼 다 제재를 받습니다. 알아두셔야 돼. 자격 취소에만 뭐가 있다고 했어? 자격 취소에만 보고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며칠 이내에? 5일 이내에 자 누구한테 보고하고?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 도지사한테 통보해라 했어요. 오보통이라고 했죠. 그래서 7반납이랑 합치면은 5통 7반이 되는 거예요. 5통 7반. 그렇게 자격 취소 알아두시고 이제 자격 정지 한번 보면 자격 정지도 누가 정지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시도지사 정확하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 이번에는 자격 정지를 누굴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죠. 그 사람.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 사람이죠. 소속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가 대상으로 되고 다른 사람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정지. 개업은 자격정지 안 받습니다.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 말은.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뭐 명확히 틀린 건 무조건 틀렸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6월입니다. 6월 범위에서 자격정지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재량입니다. 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격정지에는 이 규정이 하나 더 있다고 했어요.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사실을 안 경우 등록관청이 안 경우죠. 등록관청이 자 등록관청이라면 이제 시군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록관청이 바로 처분할 수 없잖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하라고 했어요. 이때 시도지사는 어떤 시도지사입니까? 자격증 교부입니까? 사무소 관할입니까? 사무소 관할이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예요. 그 등록관청이 있는 그 속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한테 통보를 하면 자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같으면은 그냥 그 같은 사람이 하면 되는데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다른 경우. 그러니까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다르다. 그러면 마찬가지겠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 뭡니까? 청문 아니죠. 취소가 아니기 때문에 청문이 아니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했어. 그래가지고 의견 진술 기회 부여하고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에 통보하면 자격증 교부 시도지사가 자격 정지를 명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격 정지 6월 범위에서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다. 그래서 암기법을 좀 구분해 암기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취소가 있죠. 등록 취소는 두 가지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가 있고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있어요. 절취, 상취 두 가지가 있네.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저 등록 취소는 등록관청이 개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있고 할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주 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유들이 쭉 나와 있어. 사유들. 자, 그냥 업무정지 가고요. 업무정지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랑 똑같은데 등록관청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개업 대상으로. 자, 업무정지도 마찬가지 몇 월 범위에서 6월 범위에서 업무정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정지 3월짜리가 있고 6월짜리가 있고 3월도 아니고 6월도 아닌 것은 다 1월입니다. 1월입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1월이다. 3월, 6월, 1월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자, 업무정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정취소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지정취소는 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지정취소는 국장이죠. 국장이 누굴 대상으로? 거리정보사업자 대상으로 취소, 거리정보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취소입니다. 하해야 한다는 틀렸습니다. 지정 취소 사유가 5가지 있는데 그 사유가 맞다 하더라도 끝에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틀렸어. 틀린 지문입니다.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5가지 지정 취소 사유가 있다 이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처분 5가지예요. 대충 5가지고 사유 빼고는 거의 다 행거고 사유 빼고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칙이라는 게 있어요. 벌칙. 행정처분과 벌칙인데 벌칙은 여러분들 크게 2가지로 나눴단 말이죠. 뭐로 나눴습니까? 벌칙은 행정형벌이라는 게 있고 행정질서벌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이 있어요. 2가지. 자, 행정형벌
징역형, 벌금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징역형, 벌금형. 형벌은 다시 두 가지네. 뭡니까? 그렇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 그러니까 3대3, 1대1 이 두 가지가 행정형벌.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중에서 행정형벌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가지. 그럼 질서벌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질서벌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두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서 이 벌칙은 총 4가지. 그래서 행정처분 5가지, 벌칙 4가지. 그 사유들을 이제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80점, 90점 맞습니다. 그렇죠? 70점 맞아가지고는 우리 합격 못합니다. 7점 맞아가지고는 안 돼. 근데 우리 수업만 들어도 7점 나옵니다. 그냥 나옵니다. 그냥 나오겠죠. 딱 보니까.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건들지 말고 막 고개 이런 거. 그냥 수업만 들어도 그냥 나옵니다. 결석 안 하고 수업만 듣고 꾸준하게 이렇게 하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10점, 20점이 굉장히 이제 조금 틀립니다. 이게 공부를 좀 더 좀 해줘야지만 80점, 90점 이렇게 나오는 거지. 85점. 목표 점수는 우리는 이제 90점이 제 목표예요. 90점. 여러분들이 90점 정도 맞아주면 저랑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은 수준. 그러니까 90점 정도. 4개 정도 틀린 정도. 그러면 거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제 안 빠지고 출석 잘하고 하면 충분히 나옵니다. 그럴 과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쭉 법령 파트 공부해 보니까 사실 뭐 어렵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잖아. 어려운 내용은 없으면 이해가 안 된다든지 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근데 단지 이제 꼼꼼하게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게 이제 그게 이제 약간 힘든 부분인데 그런 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여튼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올해 끝내려면 이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끝내려면 내년 33회 시험에서 한 번만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오늘이 여러분들 인문과정 마지막이에요. 인문과정 마지막으로 이제 돼 있어요. 우리 5유로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파트만 할 겁니다. 중개 실무 쪽도 물론 이제 시험에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이 파트를 할 건데 여기에는 우리 법령 파트에서 28문제가 나오고 보통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6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6문제 정도. 그리고 중개 실무 쪽도 한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12문제가 쭉 나오는 건데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 6문제 중에서 몇 문제를 맞춰주면 되냐면 한 3문제 정도 맞춰주면 돼요. 6문제 중에서. 자, 올해는 좀 32회 때는 많이 나왔어요. 8개 나왔어요. 8개. 토지거래 허가 쪽에서 좀 많이 좀 출제가 되다 보니까 8개 나왔는데 그래서 한 반 정도 맞춘다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수업은 다 맞출 수 있을 정도로 합니다. 공부는. 그러니까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부터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더라고. 막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 그 이유는 도대체 뭐겠습니까? 왜 어려워하겠습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이 뒷부분은 다른 거 없고 자꾸 앞에만 공부하고 막 앞에만 하다 보니까 뒤에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어렵다는 얘기죠. 공부해보세요. 그럼 쉽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를 막 치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은 성적이 좀 잘 나오는데 뒤에가 안 나온다. 부동산 거래 신고부터 잘 안 나온다. 그러면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만 또 한 며칠 동안 이렇게 한 2, 3일 정도 공부를 쭉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잘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페이지가 여러분들 88페이지네, 그죠? 자, 부동산 거래 신고 한번 적어 볼게요. 부동산 거래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내용인데. 자, 원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이
이렇게 이제 법률 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예전에는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등이 들어갔단 말이죠. 등이 최근에 그렇죠? 2017년인가 들어갔었어요. 자, 이 등이 들어가는 바람에 파트가 세 가지 파트가 들어간 거예요. 세 가지 파트가. 자,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첫 번째 파트가 부동산 거래 신고예요. 이 파트 부동산 거래 신고 파트가 있고 두 번째가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가 있어요. 이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파트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안에 이 세 가지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쪽 이쪽이 보통 이제 이쪽이 한 세 문제 정도가 보통 출제가 됐어요. 세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외국인 특례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여기에서 한 문제 내지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세 문제가 나왔어요. 허가 파트만. 허가 파트가 그래서 점점 비중이 좀 늘어나는 거죠. 비중이요. 자,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요 중에서 이제 당연히 특례 파트 여기 외국인 특례에 맞춰야 되고 나머지에서는 이제 절반 정도 맞춰주면 돼요. 근데 한 5개, 6개, 8개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다 이렇게 점수를 좀 맞출 수 있도록 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전반적인 내용. 여기에 이제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자, 부동산 제목을 보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잖아, 그죠? 말 그대로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거래를 한 경우에 있어서 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 거래 신고. 자, 그러면은 신고 의무자가 좀 나와야 되겠네,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 사람,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그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래 당사자가 있겠습니까? 거래 당사자가 있겠죠. 거래 당사자. 이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인 거죠.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다.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가 모든 물건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하는 건 아니겠죠. 부동산 거래 신고니까 일단 부동산이라고 하면 뭡니까? 부동산이라고 하면 토지와 뭐 그 정착물 그건 어디서 배운 겁니까 도대체? 토지랑 자 민법 시간에 얘기하면 되고 토지와 그 정착물 이런 거는 그냥 토지랑 건축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토지랑 건축물 너무 잘 배워서 그래요 지금. 자, 부동산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에요. 토지 건축물 되겠습니까? 네. 토지 건축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지 건축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권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위를 얘기하는데, 자, 그거를 이제 합쳐버리면 등이 되는 거예요, 등. 그러면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두 가지네. 뭡니까?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 합쳐가지고 뭐라 부른다고? 부동산 등,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래 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신고해야 될 물건이다 이 말이지. 그러면 자, 모든 거래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이냐면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죠? 거래가 매매 계약인 경우 신고한다 이 뜻이에요. 매매 계약.
그러면 다른 계약인 경우, 뭐 교환이나 뭐 임대차나 이런 거는 신고합니까? 일단은 요 상황에서는 신고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겠죠.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일정한 신고 사항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신고 사항. 예를 들어서 이제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기본적으로 신고하겠죠. 그 다음에 뭐 계약 체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신고 사항이 딱 있습니다. 신고 사항이. 일정한 신고 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매매 계약 체결이니까 계약 체결일이 있겠습니까?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까지 신고하냐면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면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해야 되냐? 이 말이네.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기로 가야 됩니다. 부동산 등이 소재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군구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별거 없네.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로 가야 된다 이 말이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신고를 했냐면 조문을 보니까 공동으로 신고해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신고해라고 돼 있어요. 공동으로.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읽는 방법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여기 가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일정한 신고 사항을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등 소재에 관한 시군구에다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고하여야 한다. 그죠?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의무입니다.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조문인데 여기에서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공동으로 신고하래잖아요. 자, 공동으로 신고하랜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거래 당사자 매매 계약이다. 매매 계약. 그럼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있겠네. 그러면 이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여기에다가 이 시군구에 같이 가서 신고하는 거 맞습니까? 공동으로 신고를 하래잖아요. 각자 그냥 뒤에 서서 같이 따로 가기.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둘이 같이 가는 겁니까?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가는 겁니까? 따로? 따로. 자, 공동으로 이때 말하는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얘기는 같이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같이 간다는 게 좀 있죠. 같이 간다는 거는 좀 애매하죠, 그죠? 같이 간다는 거는. 근데 이제 공동으로 신고한다 그러니까 꼭 그 느낌은 같이 갈 것 같아. 공동으로 같이, 그죠? 이때 말하는 공동은 뭘 공동으로 하자는 거냐면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하자는 거예요. 서명 또는 날인.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여기서 서명 및 날인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그때는 그 계약서와 확인설명대와 서명 및 날인 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서식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합니다. 밋이 아닌 거예요. 주의해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쪽에 나오는 거는 다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으로 신고하자는 얘기는 공동으로 그러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 둘 다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다 이 말이지. 그래서 둘이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같이.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서 한 사람이 가면 돼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물론 둘이 같이 가도 상관없습니까? 둘이 같이 가도 되겠죠. 뭐 친하면 같이 가면 되잖아. 근데 둘이 같이 가야 될 의무가 없고 둘 중에 어느 일방이 가면 돼요. 일방이. 자,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공동 신고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건데 뭐라고 나온 적이 있냐면 공동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동으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순간적으로 읽어보면은 뭐 그것도 맞는 말 같잖아. 근데 공동 제출한다는 의미는 같이 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공동 제출이 아니라 공동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고냐 제출이냐 이런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도 굉장히 시험에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일단 공동신고는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한다 이 뜻이고 당사자 일방이 가면 됩니다. 당사 중에서 일방이 가면 돼. 자,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여기 계약 체결일이 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매 계약이니까 계약 체결일이 있습니다. 자, 이 계약 체결일은 자 어디에 나와 있냐면 거래계약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래계약서의 필수 규제 사항을 안 외웠잖아, 그죠? 그 거래계약서의 필수 규제 사항에 보면은 계약일이 나와 있어요. 계약 체결일이. 그 거래계약서에 계약 체결이 있잖아, 그죠? 그거 일로부터 며칠? 30일이에요. 예전에 이제 60일이었는데, 그죠? 예, 예전 60일이었는데 30일. 요거 60일이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혹시 알고 있는 분 있습니까? 혹시 60일이었다는 거? 60일이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좀 했네 옛날에. 아니 한 2년 전인가? 60일이라는 거 공부한 적 있어요? 공부를 안 했는데. 아, 공부한 줄 알았어요? 2년 전에. 그래서 나는 이제 60일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빨리 이제 졸업해라고 이 말이에요. 60일을 모르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 그러죠? 작년에도 30일이었고, 그죠? 예, 좀 됐거든. 그러니까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헷갈릴 게 없어. 원래 60일도 몰랐으니까. 헷갈릴 게 없잖아. 원래 이제 법이 바뀌잖아요. 그럼 헷갈려요. 그 전에 60일로 공부했던 사람은 30일이 돼버리면 이게 헷갈린다고 막. 개정된 법률이.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 없고. 그러니까 30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계약 체결일 안 나오고, 바꿀 수도 있겠죠. 잔금 지급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등기 완료일 이렇게. 바꾼다니까. 그러면 이제 계약 체결이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나온지 간에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고 여기서 중요한 거 부동산 등이 소지한 이 말입니다. 자, 울산 남구에다가 사무소가 있죠. 울산 남구에 사무소가 있는데 아파트가 해운대구에 있다.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신고하러. 남구청입니까? 해운대구청입니까? 어디? 해운대구청 맞습니까? 네.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니까. 그럼 부동산이 서울 강남구에 있다. 어디 가야 됩니까? 강남구 가야 됩니까? 가야 되는 거 맞잖아. 부동산 등 소재지에 관한 시군구니까.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 방문 신고는 해도 되는데, 그죠? 방문 신고 해도 되고 전자문서에 한 신고를 합니다. 전자신고를 하겠죠. 누가 서울까지 가겠습니까? 전자신고 하겠죠. 자, 부동산 등. 여기 이제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한 여기 시군구인데 들어봤죠? 시군구. 들어봤죠? 자, 이때 시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맞아요.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그다음에 특도 있죠. 제주도 특도 행정시의 시. 서귀포시, 제주시. 그다음에 여기에 특시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특시가 어디입니까? 특시가 어디예요? 특시 모르고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특별자치시 세종시잖아. 세종시가 여기 들어가 있어. 등록관청에는 세종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얘기 안 했잖아, 그죠?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 안 했고. 근데 여기에는 세종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신고관청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이 신고관청이 시장에는 세종시가 특시가 들어가 있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당연히 특도 제주도에 행정시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고 군수구청장.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자, 신고 의무자가 누구라고요? 신고 의무자가 거래 당사자예요.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이니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신고 의무자네. 맞습니까? 원칙적인 신고 의무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매도인 매수인 중에서 한 사람이 신고하라고 하는데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면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래 당사자에 외국인 등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 체결했을 때 외국인 등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까? 네. 네, 맞습니다. 외국인 등도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 등도 그러면 우리 법에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등이 누구냐? 외국인 등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 특례할 때, 저기 할 때, 저 외국인 나오죠? 외국인 등 특례할 때, 그때 볼 거예요. 그때 적용 범위. 그 사람들도 이런 부동산 등에 대한 매매역 체결했을 때 똑같이 신고해라 이 뜻이에요. 외국인 등도. 자, 이제 신고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 공동으로 신고 안 했습니까? 공동으로 신고하는 거는 뭘 어떻게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까? 네, 매도인 매수인 둘 다 서명 또는 날인을 같이 해라 그 말이죠. 신고서에다가. 그런데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방이 신고 거부한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다는 얘기는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서명 또는 날인을 둘 다 해가지고 신고하라고 하랬잖아. 그러면 일방이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해준다 한 사람이 그러면 보통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매수인이 보통 안 하겠지. 왜? 매수인이 이제 좀 가격을 낮게 좀 해달라고 자꾸 계약서에다가 그죠? 가격을 좀 낮게 해달라고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낮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신고를 못하게 하면 자, 신고를 안 했다. 신고를 못하게 했다. 못하게 안 했다 그러면은 가태료가 있습니다. 가태료가 신고를 아예 안 하면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단독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야 돼요. 여러 가지 서류를 첨부해서 혼자서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 한 다음에 혼자서 신고하는 이유 이런 거 제출하고 거래계약서 사본 같은 거 제출해서 혼자 신고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는 누가 신고한다? 네, 단독이 일방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뜻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당사자 중에서 거래 당사자하고 거래 당사자 중에서 일방이 국가일 수도 있습니까? 국가. 일방이 국가. 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러면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는 겁니까? 자, 그러면은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면은 신고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한다고 하지.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야 되죠. 자,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했다.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됩니다. 국가가 신고 의무자라는 뜻이지. 국가 등이 신고합니다. 국가 등이 신고한다. 자, 국가가 여러분한테 뭐 좀 해주고 있습니까? 국가가 해준 거 없죠? 예. 국가가 해준 거 저한테 해준 거 잘 없습니다. 저한테 뭐 해준 거 없어. 둘째 놓으니까 뭐 얼마 50만 원인가? 준 거 같아. 예? 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없다 이 말이지. 저는 뭐 국방의 의무도 다 했고 2년 6개월 2년 6개월이에요. 뭐 18개월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2년 6개월에는 95년도에 군대 갔다 했잖아요.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고 했잖아. 95년도 10월 달에 군대 갔어요. 그래가지고 97년도 12월 달에 제대했죠. 96년도에 누가 넘어왔다 했습니까? 얘기 안 했습니까? 96년도에 무장공비가 넘어왔어요. 아실 텐데.
무장공비 96년도에 강릉에 잠수함 그막 20몇 명인가 막 넘어왔잖아. 뉴스 나왔잖아요. 다 아는 나이인데 모르지 지금. 나이가 지금 몇 사람 빼고 지금 어쩌나요 지금. 96년도에 9월달에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96년도 9월달부터 97년도 한 3월달까지인가 밖에 나가 있었어요. 우리 그 주둔지 말고 이렇게 밖에 나가 있었어. 그러니까는 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도 가 있고 초등학교 있죠. 복도에서 막 마루 복도에서 막 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월정사 있죠. 월정사 거기도 이제 절에 이제 월정사 거기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막 하루 이틀 자고 이렇게 막 그때 TV에서 뭐가 나왔냐면 남자 셋 여자 셋이 나왔어요. 신동엽이하고 한 게 있잖아요. 그때 처음 나왔어. 그때 첫 방송에 그랬어. 아마 남자 셋 여자 셋. 신동엽하고 또 누구 나왔지? 이유정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남자 또 있잖아요. 누구지? 송승헌하고 또 한 사람 더 있죠. 키 작은 사람. 네. 맞네 나이가 지금. 다 알고 있네 지금. 네,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그 교무실인가 어디서 이제 막 하다가 저녁에 이제 7시인가 몇 시인가 이래. 그때 처음 하여튼 재밌었어. 시간이 빨리 갔어. 3월달, 9월달부터 해가지고 3월달까지 순식간에 지나갔어. 몇 개월이. 느낌이 좀 빨리 좀 이제 시간이 흘러간 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국방의 의무를 내가 다 했다 이 말이지. 그렇잖아요. 결론은. 물론 이제 안에서 뭐 총 들고 이런 건 안 했어요. 총 들고 이런 건 안 하고 작전과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군대에 보면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작전과라고 있어요. 작전과, 군수과, 인사과 이런 과들이 있어요. 군대에도 다 참모부라고 있어요. 거기서는 작전과에서 이제 상황 근무 있어. 상황 근무.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뭐 위병소 문 지키고 뭐 그런 건 안 했어요. 막 이렇게 뭐 무장공비가 넘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와, 컴퓨터 치다가 죽는 거예요. 뭐 총도 그냥 옆에 놔두고 그냥 그죠? 뭐 총 타고 있는 거 아니 옆에 놔두고 그냥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유흥품이 그때 막 들어왔는데 사과 막 깎아먹고 우리 사과 막 깎아주고 그저 당직 사령들 막 사과 깎아주고 이랬어요. 아침에. 하여튼 했는데 국가가 나한테 해준 게 없기 때문에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하면 국가 등이 신고해라 이 말이에요. 해준 게 없으니까 내한테 네가 신고해라 그 말이지. 신고 의무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제 매매 계약이에요. 매매 계약을 개업이 중개할 수 있습니까? 자, 거래를 갖다가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자기들끼리 거래할 수도 있습니까 원래? 그걸 가르쳐서 직거래라고 그래요. 당사자 직거래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 이 매매 계약을 개업의 중개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개업이 중개해주는 거. 자, 개업이 이 거래 매매 계약 체계를 중개해줬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이 신고는 개업이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개업이 신고해야 된다. 개업이 중개했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신고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신고서에다가 서명 또는 날인할 필요도 없어요. 개업이 다 신고합니다. 알아서. 그렇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업이 되면 여러분들 신고해야 되겠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중개 할 수 있습니까? 공동중개. 네. 공동중개라면 무슨 신고? 공동신고. 공동중개라면 공동신고 무슨 말입니까? 네. 다른 기업하고 같이 공동중개한 기업이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해라 그 말이에요. 그 신고서에다가. 자,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다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자,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일 때 누가 신고 의무자라고요?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 맞죠? 그러니까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갖다가 개업이 중개를 했다. 그럼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개업, 국가, 개업, 국가. 나는 아니네. 그렇죠? 나는 아니죠. 다행이다. 내라고 할까봐 또.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개업이 중개했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더 마지막입니다. 자, 내하고 국가하고 거래를 개업이 중개했다.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국가? 개업? 공부를 안 한 게 맞네. 여기. 그 전에 공부를 안 하셨네. 그죠? 예. 처음 하는 게 맞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가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 의무자. 근데 계약 체결을 갖다가 개업이 중개를 했죠. 개업이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했던 뜻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업이 중개를 해줬으면 개업이 신고 의무자 맞습니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내하고 국가하고 매매 계약이다. 근데 개업이 중개했죠? 그럼 누가 신고해야 됩니까? 개업이 신고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개업이 중개했잖아. 개업이 중개했으니까 아무리 국가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이 신고 의무자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가 등이 신고했다면 단서가 있겠죠. 단서가. 뭐 개업이 신고해야 되는데 단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 개업이 중개를 하더라도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가 신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서가 있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이제 해석상 내하고 국가 하더라도 개업이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이 신고 의무자다 이 뜻이에요. 이거 딱 나오면은 딱 보면 반은 틀리고 반은 맞아. 그렇죠? 그게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지.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처음부터 개념을. 자, 이제 뭐가 있냐면 부동산 등 있죠. 여기 부동산 등, 이거 부동산 등 있잖아요. 요거를 단독으로 이렇게 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부동산 등. 부동산 등. 자, 그러면 아까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은 크게 두 가지잖아. 뭡니까? 부동산 등이라고 하면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는 부동산, 두 번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합쳐가지고 부동산 등 이래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 등에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자, 첫 번째가 부동산 매매 계약 신고했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뭡니까?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 토지 매매 계약, 건축물에 관한 매매 계약 신고해야 됩니까? 네,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대상인 거지. 신고 대상 물건, 신고 대상 물건과 거래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신고해야 되는 대상은요. 신고 대상은 자, 여러 가지 이제 법이 나와. 8개의 법이 나와요. 8개의 법. 자, 그 8개의 법이 나오는데 그 법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 8개의 법을. 제목을 외워두면 제일 좋은데 나중에 되면 이제 외울 수 있는데 그죠? 이제 지문 나왔을 때 이 법이 있느냐 없느냐만 판단해 주면 돼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건분법이라고 해서 건분법이라고 하면 이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에요. 줄여가지고 건축물 분양입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 자, 두 번째가 뭐냐면 공특법이에요. 공특법이라고 공공주택특별법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공특법, 공공주택특별법. 자, 그 다음에 도계법인데 요거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공법 시간에 공법했죠. 도계법 나갔죠. 좀 도시개발법. 요거는 좀 이제 한번 다른 과목에서 들어봤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요. 자, 하나 더 있어요. 도주법이라고 했어요. 도주법은 뭐냐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들어봤죠, 이것도? 들어봤죠? 공부 시간에 좀 나갔습니까? 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좀 긴데, 빈집 있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규모 주택, 이 줄여가지고 이걸 소규모 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이라 해가지고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주가 소주 특례라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이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주 특례. 일단 그렇게 하지, 알아두고. 자, 그 다음에 산계법이라고 있어요. 산계법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에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계법. 자, 그 다음에 주택법 들어봤습니까? 주택법? 네. 들어봤죠? 주택법.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택지개발 촉진법, 택개법이에요. 택지개발 촉진법, 택개법. 그래서 자, 이 8개의 법이 있죠? 8개 법. 자,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이다. 공급계약. 자, 건축주나 시행사가 최초로 분양하는 계약이에요. 이런 법에 따른 공급계약, 분양계약. 쉽게 얘기하면 분양계약인 거지. 분양계약 많이 들어봤죠? 요걸 가리켜서 분양계약이다. 자, 이번 두 번째가 신고 대상 요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법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됩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요 법이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지문에. 자,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가 이제 보통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없는 법이 나와요. 뭐가 없습니까? 여기에 건축법이라는 게 없어요. 건축법이 여러분 공급 시간에 나올 거예요. 건축법이 없잖아.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뭐 공급계약하면 그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법을 구분하셔야 돼요. 한 번만 더 읽어보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이에요. 건축물 분양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이에요. 공특법. 이거 쉽죠? 도시개발법. 이것도 쉽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요거는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이에요.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산계법.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 택계법. 택지개발 촉진법.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양계약이에요. 분양계약, 신고 대상인 거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이래 나왔다. 그럼 신고 대상인 거예요. 되겠죠?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부동산에 관한 공급계약 신고 대상인 거지.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근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이에요. 지위. 이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위 공급 계약 있죠. 위 공급 계약에 따른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자, 이 지위의 매매 계약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위 공급 계약에 따른 이 말은 이런 법이 여기에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뜻이에요. 위 공급 계약이니까 이런 법들이 여기에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위 공급 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 이걸 가리켜서 분양권 전매라고 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이 내용이. 그러니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신고 대상이다. 여기 법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네 번째가 뭐냐? 네 번째가 이것도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보면은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인가라고 있습니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이에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그러니까 여기는 법이 두 개 들어가잖아, 그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관리처분 계획 인가,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얘를 가리켜서 입주권 전매라고 해요. 입주권 전매.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 이런 얘기죠, 이게. 이건 이제 신고 대상인 거지. 이 네 가지가. 크게. 부동산의 매매 계약, 그 다음에 분양 계약,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이렇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신고 대상 요게, 올해는 안 나왔었는데, 이제, 단독으로 막 한 문제씩 나오고 그랬어요.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신고 대상이냐, 아니냐, 단독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신고 대상이 있죠. 요 신고 대상. 무엇을 신고해야 되는가. 요 신고 대상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오늘 안 할 거고,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신고 대상은,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있어요. 공통적인 신고사항. 이것도 암기법인데, 공통적인 신고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에 계약일이라든지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기본적으로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일단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부터 해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 실제 거래 가격, 조건 기한이 있으면 그런 것들. 자, 개업의 중개일 경우에 개업의 인적사항이나 개업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같은 거.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인 공통적인 신고사항이고, 그 이외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법인 외의자가 일정한 금액과 일정한 규제지역, 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이런 경우. 올해 시험 뭐가 나왔냐면, 여러 가지 이제 예시로 형태를 해가지고, 자금 조달이나 입주계획 같은 거 언제 어느 경우에 신고해야 되는지 그런 게 약간 복잡하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1월 달에 한번 보도록 하고, 오늘은 전반적인 내용 있죠. 여기도 많은 조문이 들어가 있어요. 많은 조문. 이게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니까 요렇게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한번 해당되는 부분만 밑줄 그어 볼게요. 88페이지. 자, 그 표가 뭐 하나 나와 있는데, 일단 표에 보니까 여러분들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이라 해가지고, 신고 대상 계약 유형은 매매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 그죠? 거기에 이제 토지 건축물 돼 있어요. 이걸 합쳐가지고 부동산이라 불렀죠? 부동산의 매매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2번에 보면은 분양권, 입주권, 매매 계약. 분양권, 입주권.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이겠죠. 분양권 전매, 입주권 전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토지 건축물, 공급 계약, 다른 말로 분양 계약. 법은 지금 안 나와 있죠, 여기에. 자, 신고 기한을 보세요.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어디로 가서 신고해야 되느냐? 예. 부동산 등이 소재한 시군구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신고관청이라 돼 있잖아, 그죠? 우리가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할 때 시군구는 등록관청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등록관청이라 안 부르고 뭐라 부른다고? 신고관청이라 부릅니다. 신고를 해야 되니까 신고관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용어는 틀리겠습니다. 등록할 때는 등록관청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신고관청입니다. 시군구가. 그 다음에 제재는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됐어.
다시 한 번 더 양가로 1번 외웁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제목 나와 있죠.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자, 다시 한 번 더 어떤 계약에 신고하냐면 첫 번째 줄에 쭉 보세요. 토지 공급 계약, 뭐 건물, 주택 등 공급 계약, 분양권 매매, 토지, 건물, 분양권 매매, 재건축 두 번째 줄, 재개발 입주권, 매매, 토지 매매, 건물 매매 두 개 합쳐서 부동산 매매 계약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칠판에 적은 내용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 칠판에 적은 거 있죠. 저렇게 기억해야지 문제 풀기가 편합니다. 자, 세 번째 줄에 네 번째 줄입니까? 다시 한 번 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물건이 소재한 시군구니까 부동산 등 소재지 시군구. 신고관청이라고 적어놨죠. 자, 다시 참고로 2번 신고 의무자 한번 보세요. 누가 신고 의무자입니까? 원칙적으로. 네, 거래 당사자 돼 있어요. 자,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고 어떻게 신고하라 돼 있어? 공동으로 신고하라 돼 있잖아요. 그죠? 공동 신고는 뭘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까?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자 이 말입니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줄 일방이 신고 거부 나오죠. 가로에. 일방이 신고 거부하면 어떻게? 다른 일방이 신고. 그렇죠. 다른 일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 나오죠. 밑줄. 개업의 중개다 그러면 누가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죠. 그리고 가로 안에 보니까 공동중개라면 어떻게 신고한다고? 공동신고다 이 말이지. 그 밑에 줄에 보세요. 자, 거래 당사자 중에 일방 또는 쌍방이 국가 등이다. 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그럼 누가 신고하겠어?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라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는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고, 예, 거래 당사자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 등이 신고 의무자고, 신고 기간이 다시 한 번 더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알아도 계속 나왔네, 그지? 그리고 오른쪽에 한 번 더 보세요. 큰 2번에 보면 신고 대상으로 나오잖아. 자, 택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요걸 지금 8가지를 제가 다 적은 거예요. 그렇지요? 예, 8가지 법. 이런 법에 따른 부동산, 토지, 건축물의 공급계약. 신고 대상이고, 이게 다른 말로 분양계약이겠습니까? 이게 분양계약이잖아요. 여러 가지 법, 8가지 법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가로 2번은 뭐냐면, 박스 안에 있는데, 지위, 자, 제목에 지위의 매매계약 돼 있잖아요. 지위. 자, 지위의 매매계약인데, 동그라미 1번 박스 안에, 자, 공급계약을 통하여 이 말은 위에서 얘기한 법이 다 들어가고 공급계약을 통해서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이런 말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분양권 전매다 이렇게 되는 거지. 분양권 전매입니다. 동그라미 2번은요. 이것도 지위에 대한 매매계약인데 법이 2가지입니다. 도시 및 주경영 정비법,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나오죠.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주 특례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이게 입주권 전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고 대상이 그 밑에 이제 양가로 박스 밑에 보시면 양가로 3번 부동산의 매매 계약. 이걸 제일 밑에 적어놨네, 그죠? 그러니까 이 4가지가 신고 대상이라 이 말이지. 되겠지? 신고 대상이 단독으로 이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 밑에 신고사항 이게 박스 안에 들어있네. 1번부터 7번까지인가 이게 공통신고사항이고요. 8번이 이제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예외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는 물어봤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1월달에 보고 나머지는요 다 1월달에 제재하고 같이 1월달, 2월달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입문 과정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전반적인 기본 개념 있죠. 기본 개념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자, 여기까지 보고 이제 어디 볼 거냐면은 92페이지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 문제가 나왔었어요. 세 문제가 갈수록 이제 내용이 좀 늘어나네, 그죠? 토지거래 허가제도도 우리 이제 저는 이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이제 좀 다 마쳤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